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시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9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8,1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발생이 162명, 해외 유입은 29명입니다. 두 달여 만에 최다인데요.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박광식 의학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닷새째 5일 연속 세 자릿수고 이제 200명 육박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 191명, 200명대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140명대에서 오늘 190명대로 증가한 건데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 국내 발생만 162명이고요. 그리고 해외 유입이 29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74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가 36명, 그리고 강원도 23명, 전남 9명, 충남 7명, 그리고 광주 5명, 인천 3명 등의 순입니다. 이전과 달리 이 서울, 경기 같은 이 수도권뿐만 아니라요. 전국 곳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국내에서 지금 치료 등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일 텐데요. 국내에서 지금 2,108명이 격리 중입니다. 2,000명을 넘어서 지금 계속 느는 추세고요. 이 가운데 증세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는 50명입니다. 어제 한 분 돌아가셔서 누적 사망자는 488명, 치명률은 1.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주요 감염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이 서울 용산구 국군 복지단 관련해서 어제 12시 기준으로 한 14명이 확진됐고요. 동작구 카페 관련해서도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서 직접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62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11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49명입니다.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간의 국내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09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75명이며 충청권과 강원권이 각각 9명, 호남권이 6.7명, 경남권이 5.6명입니다. 아직 모든 권역이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50명이고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총 136개로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아직까지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강원권 등의 경우 이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로 지금의 환자 증가 추이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충족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이를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약속과 모임 등도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연기하거나 취소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위해 방역당국에서는 정밀 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방역 지원 지역을 선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가 높고 유행에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기초 지자체 단위로 방역 지원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방역 지원 지역의 위험한 시설이나 집단, 구역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하거나 거리두기 조치를 조정하여 점검하고 검체 채취 인력과 방역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능, 연말연시와 같이 위험도가 특히 증가하는 기간에 한해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과 활동을 특정하여 방역 수칙을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 제한 등 예방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나 도서 상간 지역 등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여 PCR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우려 시 이를 미리 예보하여 지자체에서 사전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주간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요양병원 1,43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 정신병원 418개소 전수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대부분 전반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의심 환자의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이송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종사자의 대체 인력을 미확보하거나 공간 협소나 여유 침실 부족으로 인해 의심 환자 격리 공간을 미확보한 시설이 다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각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현장에서 실시하였고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지속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에 대한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예산과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관리 기본수칙별 표준교육 동영상도 배포하는 등 방역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하여 입원실 내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입원실당 병상수와 병상 간의 이격거리 제한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 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은 비접촉 면회가 가능한 안심면회실을 보완토록 하고 요양시설은 이동식 간이 면회 공간 등 면회실 설치에 대해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새로 입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마다, 비수도권은 4주마다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 과다 처방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전과 대비하여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 처방이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세부 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향후에는 청구 내역을 분석하여 현지 확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즉 DOR 확인 사항에 요양병원에서의 항정신병 제재를 추가하고 적정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에는 항정신병 제재 투약 안전 항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집회와 관련된 행정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집회 등 행사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자체 협의가 필요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 인천, 세종과 자체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천안, 아산, 원주, 순천은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에 대해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 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
방역조합 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 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사우나 등 23개의 중점 및 일반 관리시설뿐 아니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입니다. 마스크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역수단으로 과태료 부과는 이를 보다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역당국이 예전에 2주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1주간씩 전체 신규 확진자 현황을 짚어보고 있는데 평균 109명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 격상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결국 신규 확진자 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1월 7일부터 일주일간 살펴보면 국내 확진자 평균이 109명이라고 밝혔고요.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5명, 그리고 충청하고 강원권이 각각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각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좀 늘긴 하고 있지만 아직 1.5단계로 하는 그 격상 기준은 충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가 추세대로 간다면 1.5단계로 격상이 또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 오전에 정세균 국무총리가요.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방역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지금 이미 천안이나 아산 등에서 이 자체적인 판단 아래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이 긴장의 끈을 놓쳤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단계는 전국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이런 방역에 대해서도요. 지금 기존에는 역학조사, 추적을 갖다가 방점을 뒀다면 이제 앞으로는 좀 선제적인 방역에 더 방점을 뒀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추세로 봤을 때는 1.5단계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게 요양병원 시설들인데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취약시설, 정신병원 관련돼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대부분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분을 또 다른 병실로 예비 시설로 이송하거나 이런 동선 같은 그 설치 이런 기준들이 잘 마련돼 있지 않은 부분들을 발견했다고 그랬고요. 또 확진자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송할지에 대한 것도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입원실을 썼을 경우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다 따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되지 않은 점들을 지적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언급이 됐습니다만 14개 시도에서 또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인 내일이죠.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에서 지금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요,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서 우려가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이 집회 주관 단체는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상태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 지역에서 지금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는 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도화선이 되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방역당국 해당 단체들에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말 대규모 집회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한다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지켜줄 것을 지금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경찰청과 해당 지자체에게 이 집회 현장에서 방역 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정하게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대응하도록 네. 이런 방침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자, 짧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확진자 현황들을 보면 연령층 관련해서 약간 좀 변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예전에는 뭐 70대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가 네. 상당히 많았는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정체 확진자 중에서 20, 30대 구성비가 지난 9월에는 22% 수준이었는데 네. 11월 현재 잠정 분석 결과 한 31.4%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늘어나는 건 지금 미국 상황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젊은 층이 코로나19로부터 위험이 제로인 건 아닙니다.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젊은 층, 45세 미만 젊은 층에서 한 6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20전투 비행단에서 8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부대 내에서 강의한 민간 강사가 어제 확진된 뒤에 병사 7명과 군무원 1명이 잇따라 확진이 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성영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서산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공군부대 소속 병사 7명과 관사에 거주하는 30대 군무원 여성입니다. 해당 공군부대에서는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일병 집중교육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초빙된 외부 민간 강사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사와 접촉한 260여 명을 검사한 결과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233명은 음성, 나머지 2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당 공군부대는 부대 내 시설을 대대적으로 소독하고 전 장병과 군무원에 대해 이동 통제와 휴가 외박 외출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천안에서는 중학생 2명을 포함해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확진된 중학생 2명은 앞서 확진된 중학생 친구와 접촉해 연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안에서는 그제부터 5개 학교에서 학생 8명이 확진됐습니다. 관련 학교들은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고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 수백 명이 자가격리됐습니다. 이 밖에 50대와 20대 확진자는 앞서 확진된 10대 학생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 사우나와 관련된 이 확진자와 접촉한 60대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80대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김민지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식당가, 식사 전인데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 역시 방역 지침을 게시, 안내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 연습장과 PC방, 마트, 백화점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결혼식장, 학원 등 대부분의 다중 이용시설들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중교통, 집회와 시위장소, 종교시설 등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요양시설, 철도역 등 공공장소의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마스크라고 해서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투명 입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이 인정이 안 되는데 모두 입자 차단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 후 그래도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또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물속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 공연, 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영국과 일본의 하루 신규 확진자도 최다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선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코로나19 상황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지난 11일 하루 2,0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로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선 것은 6달 만에 처음입니다. 10일에는 신규 확진자도 14만 3천여 명 발생해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본 NHK는 어제 오후 10시 30분 기준 사상 최대인 1,651명의 하루 확진자가 새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1만 4,500여 명으로 사실상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국은 어제 3만 3천여 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날보다 50%가량 급증한 것으로 영국 역시 하루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유행 시작 이후 최고치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가 사상 최다인 3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Nous comptons ces derniers jours une hospitalisation toutes les 30 secondes et une admission en réanimation toutes les 3 minutes. 이번 주 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 입원했습니다. Як ви знаєте, COVID-19, на жаль, не оминув і мене, але почуваюся я досить добре. Дякую.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건강 악화설을 일축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격리 치료를 받으며 온라인으로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 행정부도 이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조차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해 행정부가 바이든 측에 정보 브리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은 당선인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 행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청이 승자 확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과 통화했지만 국무부의 통역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또 대통령 1일 보고로 알려진 정보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는 끝났다며 승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Stop the circus and get to work on what really matters to the American people, their health and their economic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연일 선거는 조작됐다며 여전히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태.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조차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I will step in as well and to be able to push them to say this needs to occur so that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election, whichever way that it goes, people can be ready for that actual task. We just all need to take a deep breath. There's a process for all of this. We need to follow the process, and we need to move this country forward. 초당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사는 물론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전 고위공직자 등을 포함한 160여 명이 총무청에 바이든을 선거 당선인으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원로 그룹인 디 엘더스도 성명을 내고 대선 불복과 정권 인수인계 거부를 비난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검찰이 요양병원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를 10여 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최근 윤 총장 부인 회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서 윤 총장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2012년 2억 원을 투자해 한 의료재단의 공동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 재단은 이듬해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 병원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동업자 등 3명이 처벌됐지만 최 씨는 병원 운영에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각서 덕분에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검찰이 이 의혹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를 소환한 검찰은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요양병원이 있던 파주시로부터 등록 관련 서류와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최 씨의 관여 정도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최 씨의 책임 면제 각서가 위조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동업자 구모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했던 최 씨의 또 다른 사위 유모 씨도 지난 4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가족 수사에 관여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한 지 20여일, 총장 부인 회사의 과세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장모를 소환하는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 여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대검의 요청에 대해서 법무부는 감찰부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말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압수수색 중에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이후 지난 6일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된 만큼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절차상 문제 등이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이 담당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대검의 직무배제 요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대검 감찰부장이 결재에서 배제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소 과정이 적정했는지 진상부터 확인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검 측은 해당 기소는 통상적으로 진행됐고 이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도 검사징계법상 직무배제 요청권은 총장에게 있다며 감찰부장에겐 이의 제기를 하거나 결재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 장관은 더 나아가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당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 방해를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권리인 방어권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비난하고 막으려는 것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는 잠시 뒤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